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함께할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2% 이상의 큰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에 나서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 월요일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는 3%, 코스닥 지수는 5% 하락하는 정말 큰 폭의 하락장을 겪었죠. 오늘도 역시나 시장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함께 해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래도 좀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종목, 투자처를 찾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도 틈새 시장 공략으로 수익 드릴 수 있는 2가지 종목을 준비해봤는데요. 저희와 방송에서 함께 하시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2가지 종목, 정확한 종목명과 타점은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네모난 QR코드 다들 보이시죠?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를 켜셔서 카메라 화면을 여기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요. 저희가 있는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노란톡방에서 기다려주시면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종목명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 봐가면서 전문가님께서 그때그때 종목 매수가와 그리고 청산가까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정확하게 저희가 잡아드리고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시나 어떤 섹터가 좀 강한가 봤더니요. 러시아의 노르트스트림이라는 가스관이 폭발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가스 관련주들이 그나마 조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개별 이슈가 있는 바이오 섹터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시장 그리고 개별 종목별로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집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저희가 과거에 최근 한 달 정도 여러분들께 수익 드렸던 종목들 수익률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로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신송홀딩스와 티플렉스 2가지 종목을 공략해드렸습니다. 이렇게 2가지 종목 모두 22%와 18% 한 주 만에 이렇게 큰 폭의 수익률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시장 안에서도 어쨌든 오르는 종목은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료 업종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선별해서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종목들로만 여러분들께 준비해드렸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법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문도 계속해서 열어드리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고 싶어도 입장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요. 방송이 끝나기 전에 꼭 들어오셔야지만 노란톡방에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략들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전에도요. 이렇게 코리아 FT라든지 웰크론한텍 리튬 관련주였죠. 이런 종목들 신고가까지 기록했던 종목들인데요. 힘든 시장 속에서도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저희가 선취매하실 수 있게 공략해드렸고 30% 가까운 수익률 안겨드리면서 신고가까지 함께 경험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1승이라는 종목, 어떤 종목이기에 93%나 수익률을 안겨드렸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익 안겨드리는 동안 상한가도 기록했었고요. 신고가도 한번 갱신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저희가 8월 10일에 방송했던 종목, 눌림목의 공략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꾸준한 우상향 곡선 보여드렸습니다. 총 93%의 수익률을 안겨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포르쉐 IPO 상장 관련해서 이렇게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었고 22.4%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렇게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공략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20% 넘는 수익률을 안겨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수익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2가지씩 공략해드리고 있지만요.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노란톡방 안에서만 드리는 종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에 어떤 수익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최근 일주일에 저희가 2가지 종목으로 총 16%의 수익률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 바로 코리아 FT와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각각 10%와 6% 수익률 안겨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16% 수익률 여러분들께 함께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9월 26일에 진입해서 9월 27일 화요일 바로 다음 날 청산을 도와드렸던 종목입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하게 종목명과 3,975원의 매수가 그리고 4,380원의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제시해드리는 모습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저희가 저가 매수 들어가서 고가 매도까지 여러분들께 수익률 10% 안겨드릴 수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청남글로벌이라는 종목은 지난주 목요일에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매수가 제시해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금요일에 목표가 제시해드렸고 다음 날 바로 목표가가 청산이 되면서 여러분들께 6%의 수익률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총 16%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에 파란불 몇 %나 손실이 나 있든지 간에 한 주 동안 16%를 여러분들이 손실을 무마하실 수가 있었다면 꽤 큰 폭으로 여러분들이 계좌를 메울 수가 있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 긴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들 조금 내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빨간불 켤 수 있는 종목들로 공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정확한 종목에 대한 공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제시해드린다는 점 지금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문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정말 축제 분위기였죠. 힘든 시장 속에서 더욱 소중한 수익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도 수익 인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으로 계속해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화살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죠.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릴 예정이고요. 방송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여러분들 더 이상 노란톡방 입장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전에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를 켜셔서 여기 네모난 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간편하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노란톡방 안에서만 방송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종목인데 노란톡방 안에서만 소개해드렸던 종목으로 최근 수익 총 70% 이상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이런 타점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렸던 종목이라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다들 하시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요. 그 뉴스에 의해서 오르는 종목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똑같이 오르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가장 제대로 올라줄 수 있는 대장주를 공략해드리는 게 저희 방송이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도 역시 여러분들께 대장주에 대한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가장 최근에는요, 삼성전자에서 아리백에 가입을 선언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탄소 배출 관련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대장주로 저희 전문가님께서 교육시켜 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교육 이후에 거의 3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린케미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도 강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섹터가 앞으로 강할 것인지 그 안에서 대장은 또 어떤 종목인지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쉽게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대장주로만 두 가지 종목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 방사능 관련주입니다.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핵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뉴스가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뉴스인데 이런 뉴스에 따라서 또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 방사능 관련주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셨고요. 두 번째 종목, 이제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중국, 미국, 그리고 호주, 유럽 각국에서 이제 CBDC 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CBDC 관련주가 좀 움직여줄 수 있을 것인지 저희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이슈를 분석해 주시고 그 대장주까지 콕 집어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전문가님 모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채널 고정하시고 기다려주세요. 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아나운서 윤지훈입니다.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그럼 먼저 오늘도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 저희에게 도움 말씀 주실 레드 전문가님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윤지훈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편안한 시장 보내셨습니까? 하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동안 시장이 그렇게 떠졌는데 너 같으면 편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은 네. 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기분이 나쁘시면은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 방송을 봐주시고 객관적으로 저를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만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있는 사실 100%도 아닌 150% 아닌 1000%하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고 그동안 수익을 창출했고 그동안 시장이 어렵더라도 현금을 지켰으니까요. 전문가는 돈을 수익을 창출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전문가라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라는 거는 돈도 지켜주고 전문가도 100%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드리는 게 그게 전문가의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관심 종목 현식으로 일정 비중을 얘기할게요. 타 방송 같은 경우는 시황이나 뭐 금리나 뭐 국채나 뭐 시장이 이렇다 하면서 내 종목만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대 전문가는 절대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상승한 것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재밌는 테마주의 시선 그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PPT 보도록 할게요. 자, 뿅! 자, 여러분들 환율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이 지금 1,436원이에요. 와우. 그 제 친구들 중에서 지금 신혼여행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노안톡방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환율이 너무 비싸가지고 큰일 났다. 아이고 물가 장난 아니야. 아이고 야 내가 내 선물 좀 사오라고 했잖아. 야 환율이 이렇게 비싼데 내가 어떻게 사가냐. 지금 환율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리고 최근에 6월달 시장 어땠습니까? 6월달에는 코스피가 떨어지면서 환율도 1,300원대였어요. 그것도 13년 만이었어요. 1,300원대에 그 1,300원이라는 거에 국내 시장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6월달 1,300원일 때 코스피 지수 엄청나게 빠졌죠. 삼성도 엄청나게 빠졌죠. 그때 코스피가 1,300원이라는 게 13년 만에 하는 타이트였어.
근데 그 타이틀에 자이언트 스텝이 더 강해질 수가 있다. 뭐 여기서 더 넘어가면 울트라 스텝이 더 넘어갈 수 있다. 그 우려감에 이것들 지수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키는 누가 쥐고 있다? 외국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라가면은 환차익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고. 자, 9월 28일 현 시장, 9월 달 지금 어떤 시장입니까? 9월 달에는 환율이 또 1,400원이라는 타이틀이 생긴 거야. 그러면은 이 1,400원이 생기면은 이 1,400원 타이틀 안에서 뭔가 시장에 대한 우려감. 환율 이렇게 올라가는데 큰일 났다. 이제 IMF는 아니야? 이제 경기 침체 아니야? 그럼 뭐 S공포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대로 가면 IMF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무조건 IMF가 온다는 게 아닙니다. IMF가 올 수가 있다는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레드가 중학교 다녔을 때, 우리 아나운서님 유치원 다녔을 때, 그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외환 보유액이 엄청 없었어요. 달러가 있어야 하는데 달러가 은행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빌린 거에 대해서 기업 삼장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구체 이자만 해도 70조 원이었어요. 97년도에. 그래서 여기저기 다 경고를 날렸죠. IMF 달러 자꾸 올라가니까 달러 외환 보유액 풀지 말고 금리를 올려라. 근데 대한민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고 외환 보유액에 있는 달러를 계속 풀었어요. 기업들한테 계속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없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97년도에 IMF가 터진 겁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풀어가지고 달러를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국민연금하고 통화스와프를 하겠다. 근데 통화스와프라는 게 왜 국민연금하고 해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지금 달러 풀면 안 돼요. 달러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달러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주식시장하고 대한민국에서 IMF가 생긴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거는 달러를 미리 사놔도 늦지 않아요. 왜냐면은 97년도에는 달러를 미리 산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달러를 산 사람들은 부동산이 떨어지든 주식이 떨어지든 집값이 부동산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달러 모은 거로 건물을 사고 빌딩을 샀습니다. 4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달러를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방법이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저는 IMF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전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에너지하고 물가가 잡혀줘야 돼요. 물가가 잡혀주고 정부는 지금 외환 보유액을 풀지 말고 가지고 있으면서 달러를 계속 아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달러를 많이 푸는 게 정답일까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땐 그건 아닙니다. 할 만은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계속 가지고 있고 비축을 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달러를 뭐 풀어가지고 뭐 환율을 맞겠다고 하는데 사실 환율 맞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환율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데 금리를 또 올려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예전부터 이 방송에서 3주 전부터 고요신용정보 제주은행 푸른 저축은행에 52주 최저고가가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자꾸 환율이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계속 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하잖아요. 금리를 올려야 물가가 잡히고 그러면 환율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우리나라 정부도 다 하고 있지만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달러를 푸는 게 아니고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고 달러를 낮춰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달러를 푸는 게 아니에요. 달러를 푸는 게 아니고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고 달러를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이클로 시장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 다 최저점입니다. 다 최저점이에요. 네. 저는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뭐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 똑똑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방송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는 방송도 없고요. 다 올라갈 것만 얘기하지.
안 그렇습니까? 자, 삼성전자 다 최저가에 빠졌습니다. 6월 달에도 삼성전자 최저가되고 네이버 최저가되고 엄청나게 최저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송이든 유튜브든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닥이다? 분할 매수해야? 그 6월 달에 분할 매수하고 7월 달에 바닥이라고 해서 분할 매수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은 왜 해? 시장이 상승 5번 중에서 그 중에서 5번 하락이면은 그 중에 한 번 상승하면은 이제 삼성전자 겨우에 반도체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 뭐 그리고 또 어떤 유튜브에서 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6만 8천 원까지 6만 3천 원까지 떨어지면은 분할 매수하라고 했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그 얘기 믿고 그렇게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상승이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 연준에서는 테이퍼닝,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뿌렸던 거를 재요금융에서 뿌렸던 거를 회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연준 입장에서는 솔직히 죄가 없어요. 러시아 문제이지. 자국이 영토가 넓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잖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영토가 작은 나라들이 싸워가지고 우리가 물가가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영토 자원이 많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싸우니까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네이버가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점도 어디까지 더 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환율이 못해도 1430원까지 갔다고 하면은 2008년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환율 1540원까지 올라갔던 것도 감수하시고 지금은 버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피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정반대로 중소요중앙 상당히 얇은 애들만 있는 코스닥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뭐 코스피가 저 모양이래 코스닥 뭐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장난 아니에요. 불이네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해수장인지 아시겠죠? 해수장 아닙니다. 주식시장이에요. 자, 뭐 계속 봐봤자 뭐 하겠습니까?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코스피가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설명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20가지예요. 20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정도만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목록 보십시오. 환율, 금리 안전, 파워 의장, 러시아, 뭐 미중 분쟁, 또 북한 도발. 북한 이놈들은 맨날 일요일에만 쏴요. 그 참 이상한 놈들이야. 그다음에 유럽은행 금리 있죠. 뭐 영국 파운드화, 뭐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은 6월 달부터 예견을 해드렸어요. 저는 방송에서 예견을 해드렸고요. 아니 우리 방송 그냥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전 이거 6월 달부터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맞아요. 현금 아껴야 한다고 다 말씀드렸어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왜 우량주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가치 투자성이라고 해가지고 투자하는 겁니까? 그거는 주식의 표면이지 표면만 있는 것뿐이지 시장은요 시황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들 돈 잃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힘들게 버신 돈이잖아요. 이 옆에 보이시는 목록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심각성을 인지 못하시지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분 나쁘면 제 방송 안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보단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사실 그 시황 그대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나 믿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을 좀 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이렇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버티십시오. 현금 아끼시고 버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전문가님 이제 저희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수익이 16% 정도가 났어요. 사실 최근에 특히나 더 시장 낙폭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그에 따라서 올라줄 수 있는 종목들을 또 공략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전부 다 파란불 켤 때 어쨌든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었다는 거고 저희도 그런 종목들 2가지를 공략을 했었는데 저희 이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최근에 16% 수익을 봤습니다. 저는 전문가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수익이 난 것도 난 거지만
이게 원칙하에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껏 현금을 계속 지키다가 정말 오를 수 있는 종목 한정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아껴서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님. 이제 최근에 저희가 수익 봤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짧게 브리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이 나보고 잠시 때 그만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문가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 자랑도 한번 해주시라고. 자랑. 근데 자랑하면 사람들 또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으시다면서요,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내 방에 없는 이상은 다 물리신 분들일 텐데, 그렇죠? 이제 들어오시면은 아. 손실을 외우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절대 기분 나쁘게 이 방송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은 테마주에 있어서는 제가 자부합니다. 테마주에 있어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방송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목표가까지 다 찍어드렸습니다. 방에서, 네. 무한토 방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랑하는 타입 좀 가질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저희가 일주일 동안 코리아 FT하고 첨단 글로벌 수익을 창출을 하였습니다. 네. 뭐 하루 걸렸나? 네, 둘 그렇죠. 다 하루 하루씩. 걸렸죠? 하루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저는 원키를 좀 원합니다. 원키를 좀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 이미 뭡니까? 테마주의 시선입니다. 맞습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왜 이걸 수익을 창출했냐면은 노안톡방에서 이렇게 다 설명해 드려요. 다 찍어 드리고요. 뭐 네. 매수가까지 다 찍어 드립니다. 제가 왜 코리아 FT 나왔냐면은 저는 사실 미증시를 못 믿겠더라고. 국내 증시는 뭐 말 안 해도 뻔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르쉐가 어디 회사입니까? 폭스바겐 회사예요. 네. 그 폭스바겐은 어디 산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독일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미증시 영향으로 주가를 올리고 미증시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졌다? 왜 이렇게만 생각해야지? 자, 미증시에서 리비안이 올라갔다고 테슬라가 올라갔다고 해서 2차 전지들이 상승, 다음날 국내 시장이 상승하는데 그럼 독일에서 어떤 종목이 상승해가지고 우리 국내 시장이 산정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승한다. 이건 왜 생각 안 하냐고. 포르쉐가 다가온다고 해가지고 차익 매물 아니야? 차익 매물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코리아 FT 우리는 10% 창출했어요. 네. 왜? 지금 시장은 개인들만 움직이잖아. 외국인들 안 움직이잖아. 맞아요. 외국인들 안 움직이고 기관은 그냥 슬쩍 왔다 갔다 빨고 눈치 보고 슬쩍 왔다 갔다 빨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개인들은 그냥 그런 거 없어. 그냥 개인들은 이거 수익이 나겠다.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외국인들 기관인들이 어차피 안 사니까 개인들의 심리적으로 이용해서 개인들의 투매 심리를 이용하자. 어차피 개인들은 뉴스만 나오더라도 체결량으로 어차피 주가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포르쉐 관련주 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예선테크 하나 갖고 있어요. 네. 예선테크 뭐 지금 1% 수익 중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해드리고 있고요. 노안톡방에서 모든 걸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수익보다는 여러분들 잃지 않게 해드리려고 하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에 나와서 나 만나면 여러분들 그랜저 사요. 나 만나면 여러분들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난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돈을 쫓아가는 매매가 아닌 돈이 쫓아오는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의심스러우면 저희 노안톡방에 들어서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옆에 보시면 노안톡 보이시죠? 여기 다 설명해 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100%도 아닌 1000% 있는 모습 다 설명해 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와 노안톡방에. 아시겠습니까? 와. 전문가님, 근데 저는 이제 방금 전문가님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뭐 미국의 주식, 뭐 테슬라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미국에 상장된 그런 기업들 말고 독일에 상장된 기업인 우리 폭스바겐의 관련주로서 포르쉐 상장 관련 기업들 수혜주를 우리 찾아봤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방금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워낙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는 아예 다른 국가로 눈을 돌렸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한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포르실 상장 관련주였는데 저희가 이 종목으로 10% 수익을 봤었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코리아 FT 10%뿐만 아니라 저희가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으로 또 6% 수익을 봤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코리아 FT와 마찬가지로 바로 1거래일 만에 저희가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노란톡방에서 정확하게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제시해드리는 모습 저희가 그대로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이렇게 하루 만에 6% 수익을 먹고 나올 수가 있었는지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짧게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사실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도 지금 현재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중국 자체 내에서도 여행을 좀 많이 개방을 시켜야 합니다. 네. 그 여행 개방을 시킬 수 있는 게 청담글로벌이에요. 왜냐면 화장품 쪽을 운송을 할 수 있는 게 청담글로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기도 하고요. 네. 저는 그 테마 하나 집어넣고 저는 단발성이 아닌 복합 테마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 테마는 뭐 화장품 테마로 안 올라가면은 어떻게 상승시켜야지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저번 주 금요일 날 리오프닝 마스크 시위회. 그래서 청담글로벌을 미리 선진입을 시키고 6%로 수익을 창출을 해드린 거죠.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만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종목들 이제 우리가 갖고 온 관심 종목을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나운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이제 관심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뿅. 야, 봅시다. 자, 여러분들 시장이 어려워도요. 제가 많은 종목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시장이 어려울 때, 시장이 조금 더 낙폭이 됐을 때 타점은 저는 잡아서 들어갑니다. 네.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해가지고 바로 진입하면 돼요. 이거는 매수가 안 잡아주고 목표가 안 잡아주고 매도가를 노란톡방에서 안 잡아주는 전문가, 그런 전문가들 되게 많아요. 그냥 목표가도 안 잡아줬으면서 최고치가 올라가가지고 이거로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내가 천재예요. 아니 대한민국 주식의 전문가가 400명인데 그 400명 중에서 어떤 놈 한 명이라도 뭐 아이고 난 주식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난 처음 봤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난 참 희한해요. 나는 그거 인정하거든. 나는 솔직히 걔네들보다 더 잘하는데 나는 손절 하나 종목 수익 난 게 11개 중에서 하나가 손절이 되더라도 나는 뭐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399명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 밖을 챙기하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나 진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리딩하면 안 돼요. 저희는 아시겠습니까? 타점 뭐 다 잡아드리잖아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저희는 타점까지 다 잡아드립니다. 네. 타점까지 다 잡아드리고 그리고 내 돈 아니하고 함부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 예대 전문가는 아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잃지 않는 매매가 중점입니다. 수익은 두 번째예요, 저한테는. 저한테는 여러분들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24시간 중에서 20시간은 브리핑 해드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짜드린 매뉴얼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쓸데없는 말이 많았네요. 자,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해까지 발언할 정도면은 사실 세계 이게 군사대국 2위가 맞나?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이게 지금 러시아가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에서 좀 약간 좀 밀리면서 이제 30만 명 진병사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영토에 대해서 말 그대로 러시아 쪽에서 영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지역을 통합을 시켰죠. 투표하에. 그게 뭐 투표하고는 하지만은 그냥 무역으로 어떻게 보면 95%가 투표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러시아 땅이 그러니까요. 귀속이 되는 게.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크라이나 쪽을 하나씩 러시아가 이런 쪽으로 점령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일부가 서방 국가들한테 지원하지 못하게 땅을 병합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서방 국가들한테 큰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핵을 위협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병합이 됐잖아요. 땅이 병합이 됐는데 우크라이나 쪽에 서방 국가들이 무기를 싼다. 그리고 유럽 쪽이 또 무기를 싼다. 이렇게 하면은 러시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핵을 쏘겠다.
이미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은 주민들의 동의 하에 우리 러시아 땅이다. 러시아 땅이니 이 러시아 땅에 미사일 쏘지 마라. 그만 핵을 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푸틴의 일정이 보이죠? 푸틴은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8월 말까지 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핵을 쏠 수도 있다, 핵을 안 쏠 수도 있다 하면서 번갈아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계속 전쟁이 불리해지면서 핵을 쏘겠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솔직히 핵은 쏘지는 않겠지만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들어올 때는 핵을 쏘겠다. 이걸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핵은 쏘지는 않겠다. 왜냐면은 러시아는 핵 종류 중에서 차역 문바하고 있습니다. 그 차역 문바가 수소포탄인데 그 수소포탄이 전 세계에서 제일 커요. 미국보다 제일 커요. 차역 문바가.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말에 더 실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이미 땅을 주민투표하에 우리 땅이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서방 국가들 여기다가 미사일 쏘면은 핵을 쏘겠다. 그 핵을 쏘면서 푸틴의 의미는 뭐냐? 서방 국가들 지원하지 마라. 지원하지 마. 지원하면은 러시아 땅에다가 미사일 쏘는 줄 알고 핵을 쏠 거야. 하면서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여기서 방사능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방사능 관련주들이 저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푸틴의 무리수가 어디까지인가 저는 정말 이런 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 군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 병합 투표 결과도 그렇고 아마 전 세계인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핵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저희가 시장을 한번 그런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가님이 항상 특징이 어떤 종목을 가져오실 때 좀 복합 테마주로 준비를 항상 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관련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다른 상승 모멘텀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이 많죠. 자, 우리 화면 옆에 뜰 겁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엄청 핵 위협 방사능. 뭐 오늘 방사능 관련주 대정황금이 상한가 갔다가 좀 풀렸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푸틴의 무기가 뭐죠? 이제 핵밖에 없어요. 네. 핵을 쏘지는 않겠지만은 우크라이나가 주민투표에 의해서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 통합된 지역에 미사일 쏘면은 나는 핵을 쏠 것이다.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위협적으로 그렇게 핵을 방어는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러시아가 전쟁에 불리해지면은 푸틴이 핵을 쏠 수가 있다. 핵을 쏠 수가 있는 게 아닌 핵을 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그 기대감에 방사능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꼭 푸틴의 입에서 그 계속 서방 국가들이 지원하면은 그 핵을 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 나와도 러시아가 전쟁이 불리해지면은 푸틴이 또 핵 발언을 할 수가 있다. 그 기대감에 상승할 수 있다는 것도 테마주의 시선으로 봐야겠죠. 자, 옆에 보면 사주동항원. 사주동항원 뭡니까, 여러분들? 사주동항원은 말 그대로 참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참치 만드는 회사 참치가 아니에요? 왜 방사능하고 무슨 연관이야?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주머니 분들도 계실 거고. 네네. 자식아 방사능인데 뭐 참치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아버님들도 있을 거고 방송 보시는 중에서. 저도 있습니다. 아나운서님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아니 우리 전문가님 왜 방사능 얘기하는데 왜 참치가 나와?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네. 잘 생각해 보세요. 테마는 한 번 상승했던 걸 기억할 수밖에 없어. 왜?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을 해가지고 바닷속에 방사능을 누출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상승하는 게 뭡니까? 사주동항원입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사주동항원. 그리고 대정화금은 말 그대로 반사능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요오드화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뿌려가지고 반사능을 잡는 겁니다. 뭐 사실 반사능 안 잡히겠죠. 반사능은 잡히지는 않겠지만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방지를 한다. 그 기대감에 오늘 상승해 준 거고요. 그리고 피코그램은 원전도 들어가 있고요.
반상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피코그램은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한 20일, 30일 연속으로 다다다다다 계단 형식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피코그램은 신균 산전주여서 많이 상승했었고 이게 역시 반상능도 올라갔고 원전주여도 많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지금 테마에서는 맞지는 않는 테마입니다. 그 오르비테는 말 그대로 원전이죠. 근데 원전에서도 여러분들 반상능이 돌아다니면은 반상능 계측기 있잖아. 네. 반상능이 여기는 몇이지? 3이네. 아. 여기는 10이네. 저쪽은 18이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네. 방송 도중에. 네. 여기는 28이네.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그 오일베텍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 제가 갖고 온 종목이 이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나운서님 뭐일 것 같아? 근데 전문가님, 저는 사실 항상 음. 어려운 게 저도 그렇지만 아마 음. 시청자분들도 딱 보시기에 뭐 피코그램, 오르비텍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네라고만 아셔도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게 아닐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실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전문가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피코그램은 뭐 방산 원전 관련주이긴 하지만 오늘 이 종목 테마에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냥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자, 여러분들 그 부분 잘 모르시겠어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 복합 테마. 복합 테마? 복합 테마. 아, 테마가 하나가 아닌 복합 테마. 테마 하나로 가기에는 우리는 참 희한한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 다 전부 희한한 게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은 희한한 게 주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0만 명입니다. 근데 그 1,000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 다 똑같은 생각해요.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요. 무조건 올라간다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단발성 테마로 그냥 가다가 훅 미끄러지는 분도 있고 나도 모르게 복합 테마로 가다가 상승돼가지고 탈출하고 수익 나는 분들도 있어. 하지만 저 레드 전문가는 여기에 복합 테마를 해서 갖고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FT하고 코리아 FT 첨단 글로벌을 수익을 창출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힌트를 드리자면은 복합 테마입니다. 전문가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딱 찾아봤거든요. 이 4가지 종목들 중에서 다른 종목들은 오늘 시장이 미끄러진과 동시에 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정화금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종목이 대정화금이라면 전문가님 오늘도 평소 같았으면 좀 피눈물을 흘리셔야 되는데 지금 좀 속이 편해 보이세요. 아이고 뭐 수익 났는데 뭐 편하게 있어야지.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하도 이 주식 쪽이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사기꾼이요. 그러니까 사기꾼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내가 사기꾼인지 내가 사기꾼 아닌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 노란톡방에 와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아직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건 내가 보여드릴게요. 네. 아유, 전문가님 사기꾼 아니시죠? 무슨 종목이지? 정말 저는 감이 안 옵니다. 너무 어려운데, 지금 저희 방송이 사실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으로 많이들 입장해주고 계시는데 한 번 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드리자면요.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셔서 이 아래쪽에 있는 네모난 부분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가 종목명 공개해드리니까요. 늦지 않도록 지금 입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빠르게 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네.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힘드네요. 시장이 힘드니까. 나머지 한 8분 정도 합시다. 네. 시장이 어려워도 현금 지키고 있으면은 절대 힘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시장 어렵다고 해가지고 시장 이렇게 빠졌어 나 주식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 변명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은 원칙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네. 원칙 지키고 싶으면 노란톡방에 오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군기 잡아서라도 원칙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항상 원칙하에 움직이시니까요. 그렇죠. 제 말 네. 한마디에 그냥 제 말 한마디에 다 따르시니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자기는 긴장하고 싶다. 긴장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12DC FOMC입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환율 전쟁이 이제 시작하고 있어. 화폐 가치성이 미국에서는 달러고, 중국은 위안화고, 영국은 파운드하고, 유럽은 유로존이고, 엄청나게 화폐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국하고 중국이 화폐 경제국이죠. 경제 중심국이고, 미국하고 중국, 미국은 달러고, 중국은 위안화예요. 근데 지금 현재 위안화가 달러보다 더 안정된 상황입니다. 뭐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 올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올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 수요 공급, 기준금리 올리지 않아야 경제가 일단은 지금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행을 개방을 했죠. 그래서 그 돈으로 어차피 달러가 들어올 거니까, 어차피 엔화가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화폐 가치가 완전히 틀립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그냥 말하기가 슬프네요. 한국은. 자, 일단 그런 상황에서 지금 FOMC에서 중국한테는 밀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화폐 가치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인터넷에서는 화폐 전쟁이라고 하는데 나 이거 인터넷 기자 이거 쓰시는 분들 보면 참 골치 아파요. 이제 그거는 6월 때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환율 전쟁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화폐의 전쟁이에요. 화폐의 전쟁. 화폐 가치가 어느 나라가 더 좋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경제 중심국이 바뀌는 거예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옆에 보시면 그림 보이시죠? 자, 달러, 유로존, 파운드화, 위안화 세계 각국의 통화 전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하고요. 자, 돈의 가치들이 다 틀리고 세계 경제 중심의 대국은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자, 미국은 계속 달러 쪽이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물건을 사면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죠. 달러로. 근데 미국 자체 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달러를 들고 가가지고 사면은 손해죠. 물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물건을 사면 싸게 사는데 달러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가면은 비싸게 사야 돼요. 그렇죠? 신라면을 1,500원에 드시던 분들이 3,000원에 드시고 있는 거야. 한인센터에서. 한인센터에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큰일 났어. 내 신라면 그 환율 올라가지고 내 1,500원에 먹던 거 1,800원에 먹고 있다. 야. 아이고 큰일 났다. 총무관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그만큼 지금 화폐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CBDC, 디지털 통화를 계속 육성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옆에 이제 화면이 뜰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CBDC 중요합니다. 이제 미국 자체 내에서도 달러로 경제 중심인 대국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자체 내에서도 올라간 달러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를 낮추려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고요. 그런데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왜? 러시아 때문에. 자, 러시아 문제가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화폐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CBDC의 보안주 요지시스, K사인 야운시큐어, 그러면 한국 정보 인증을 갖고 왔습니다. 다 보안주입니다. 이 중에서 대장주는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저희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갔는데 일단은 이 4가지 종목 중에 한 가지 종목이 정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아직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정답 노란톡방 안에서 약 3분 뒤면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뿐만 아니라 정확한 타점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송이 끝나는 약 2분 후에는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더욱 늦기 전에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가지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오늘도 힘든 시장 이겨내시느라 여러분들 고생 너무나도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2가지 종목 소개해드렸지만 노란톡방으로 이제 입장해주시는 분들께는 더 많은 종목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앞으로 1분 정도는 더 여러분들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를 켜셔서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 노란독방으로 많이들 입장해주고 계시네요.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힘든 시장 이겨낼 수 있는 소중한 2가지 종목으로 여러분들 찾아와 봤고요. 다음 주에도 역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시장 이길 수 있는 종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한번 드리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